화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 사주와 인간관계, 의학적 관점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감정인 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흔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홧김에 이를 그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화를 다스려야 할까요? 단순히 마음 편하자고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주학, 인간관계, 그리고 의학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며 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주학적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운명을 가로막는 파괴적인 화의 기운. 사주학은 타고난 생년월일시를 통해 개인의 운명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사주는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기운, 즉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오행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 화는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불은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학에서는 화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주변의 다른 기운을 억압하거나 소멸시켜 사주 전체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통제불능의 산불처럼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화의 기운은 인간의 감정인 분노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사주에 화의 기운이 과도하게 많은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기운이 흉한 방향으로 작용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재물이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며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이 좋든 나쁘든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운이 머물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반대로 사주에 화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부족하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기다가 결국 골마 터지듯 한순간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압력이 쌓인 냄비가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사주학에서는 화를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조절하고 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켜 자신의 열정이나 에너지로 활용한다면 운명을 더욱 좋게 이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에 몰두하며 불의 기운을 건전하게 발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회봉사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린다면 화의 기운을 이로운 기운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는 신뢰와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어떤 관계도 화가 폭발하는 순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단단한 유리컵에 금이 가는 것처럼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는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화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불쾌감을 유발하며 결국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화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지만 가족이나 연인에게는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화를 내지만 그 상처는 더 깊게 남고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크기 때문에 화로 인해 받는 배신감과 상처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관계 심리학자들은 화를 폭력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언어 폭력이든 감정 폭력이든 화를 내는 행동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화를 내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공감과 이해가 사라진 관계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났어 라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내 행동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주어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전달법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는 몸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소다. 마지막으로 의학적인 관점에서 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내는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액이 근육으로 몰려들어 몸 전체를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또한 소화 기능은 저하되고 위산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소화불량, 위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화를 간의 기운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간 기능이 약해져 피로, 소화장애, 안구 건조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화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해치는 치명적인 독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독소를 배출할 수 있을까요? 깊은 호흡과 명상은 화를 다스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걷기, 달리기, 요가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화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를 다스리는 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를 사주학, 인간관계, 그리고 의학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화는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 관계, 건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화는 운명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며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후회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화를 낸 순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의 근원을 돌아보세요.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이 화를 건강하게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화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열정으로 활용하고 솔직하면서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화를 다스리는 것이 단순한 인내나 참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자기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 그것은 곧 당신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